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는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변화. 그 안에서 환경이 변하고 환경에 따라 생명체가 변하고. 근데 우리가 생물들이 어떻게 번성했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변했는지는 어떻게 생물 다양해졌는지는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면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변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변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같은 종의 개체 사이더라도 같은 종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얼룩말의 무늬가 서로 다른 것처럼 혹은 우리 친구들 뭐 조개 껍데기, 바지락 껍데기가 서로 다른 것처럼 같은 종이더라도 그 개체마다 형질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요. 우린 이 차이들을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얼룩말의 무늬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어떤 종물, 어떤 동물은 같은 종인데도 어떤 개체는 목이 길고 어떤 개체는 목이 짧고 이런 것들. 주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로 이 변이가 나타납니다. 유전자의 차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라고 하는 현상과 그리고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유성생식은 무엇이냐? 유성생식의 다양한 조합이 뭔 소리냐? 자,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얘기하면 생식세포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식세포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식세포가 서로 수정하면서 하나의 온전한 유전자 이 N개라고 하면은 이 N이 한 쌍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 유전자 한 쌍씩 만나게 되는 건데 상동용수체가 문제는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도 AA가 있고 어머니도 뭐 BB가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치면은 뭐 왼쪽에 있는 게 모세포라고 얘기하면은 이 모세포 하나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 딸세포는 네 가지 종류란 말이에요. 네 가지 종류인데 일단 상통염색체 두 쌍만 볼게요. 두 쌍만. 대문자가 서로 상통염색체, 소문자가 서로 상통염색체라고 썼을 때 이 중에 염색분체 하나씩이 생식세포에 들어갈 텐데 상통염색체, 염색분체 하나 또 대문자이거나 대문자 B거나 소문자도 소문자 A거나 소문자 B거나 조합이 4개가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EN 46개. 그러니까 23쌍이니까 뭐 성염색체를 뺀다고 해도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 만들어지겠죠. 돌연변이는 어떤 현상이냐? 근데 이 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DNA 유전 정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를 받아왔는데 대문자 A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마치 뭐 우리 친구들 쌍쌍바 알려나요? 쌍쌍바 떡 쪼갤 때 보면은 어떤 애는 더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적게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어떤 게 주로 결손되기도 할 거예요. 어떤 건 복제했는데 복제가 좀 과다하게 돼 가지고 중간에 같은 유전 암호가 반복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분리되는 과정에서 대문자 뭐 여기선 지금 대문자, 소문자로 나타났으니까 대문자 유전자랑 소문자 유전자가 서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혹은 아예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전이 좀 달라져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변이에서 종을 얘기했는데요. 자연적으로 교배하여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즉 변이란 무엇이냐? 이런 교배하여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명 집단에서도 같은 종이더라도 서로 다른 형질이 나타나는데 그 형질은 유전자의 차이는 생식세포가 어떻게 조합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상현상이라고 하면 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특별한 현상들 얘네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 때문에 좀 새로운 현상들 때문에 다양한 형질들, 다양한 변이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자연 상태에선 다시 말하지만 변이에 따라서 개체마다 환경에 다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경과 생물의 연관지었던 것처럼 환경의 변화와 대멸종을 연관지었던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는 이 변이에 따라서 개체마다 환경에 다르게 적응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대멸종이 생물 다양성을 또 연관짓는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환경에 다르게 적응하는데 그리고 그 형질, 환경에 따라 다를 겁니다. 추운 지역, 모든 지역이
다 이 변이는 유리하고 이 변이는 잘 적응하고 이 변이 잘 못 적응해가 아니라 그 환경에 따라 서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은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다윈은 자연 선택설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생물은 먹이나 서식지 등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남깁니다. 저기 다가 빠졌는데요. 네. 먹이나 서식지 등이 부족할 거예요. 자손은 계속 번식을 하는데 문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혹은 서식지 공간들이 부족해질 겁니다. 이때 과잉 생산된 개체들 사이에선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의 조합이라든가 돌연변이라든가. 근데 이 다양한 개체들이 적은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적은 서식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잘 살아남을 확률이 크고 잘 살아남으니까 자손을 더 많이 남길 확률도 큽니다. 우리가 이걸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자연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적응하기 유리한 개체가 더 자손을 남길 확률이 크다. 그리고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 형질을 가진 개체가 점점 비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개체군, 그 집단 내에서. 그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이 변화할 수도 있겠고요. 그 변화, 생물이 진화할 수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아예 지금은 서로 생식할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자손을 만들 수 있지만 생식 기능이 있는 자손을 만들 수 있지만 더 나아가가지고 종이 분화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연 선택이라고 하여가지고 얘는 형질에 유리하니까 좀 더 강한 개체다, 좀 더 좋은 개체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환경에 적응한 유리할 뿐이지 강하다, 좋다, 착하다, 뭐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단순히 유리한 형질을 가졌을 뿐이지,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유리한 형질은 환경에 다를 뿐이지 그냥 우연히 이 환경에 그 개체가 유리했을 뿐이에요. 그 개체가 강하다고 해서, 그 개체가 뭐 착하다고 해서, 그 개체가 좋다고 해서 이런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가서 여러 마리의 핀치새들을 보면서 같은 핀치새인데 왜 부리가 서로 다를까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핀치새들이 다른 걸 보니까 그 환경마다 먹는 먹이랑 관련이 있더라. 사는 방식하고 관련이 있더라. 단순히 걔네가 그거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핀치새들이 같은 지역에 있었지만 그 먹이를 차지하기 유리했던 형질을 갖고 있는 새가 거기서 자손을 많이 남겼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핀치새가 또 자손을 남기고, 이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생물이 다양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생물 다양하다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생물 다양하다는 것, 이제는 그냥 모습이 다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생물이 지닌 유전자가 다양하다는 것도 되겠네요. 변이, 형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 유전적 다양성을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지역에서 관찰되는 생물종이 다양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물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양한 종이 있어요.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생물은 계속 밀접한 연관을 갖고 갑니다. 밀접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즉,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것도 생물이 다양하다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생물 다양하다는 것,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다양한지, 그리고 그 생물 종이 다양한지, 생태계가 다양한지, 이 세 가지들 관점에서 이 생물 다양성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점점 이 환경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의 변화가 대멸종 혹은 그 생물 종에 큰 변화를 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이 변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자연재해나 지질 현상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파괴되고요. 도로 건설이나 주택 개발 때문에 대규모의 서식지가 중간중간 도로가 낮으면서 작아지는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고요. 불법으로 포획을 한다거나 남획을 한다거나 환경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외래종,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닌 곳에 이 외래종을 유입한다거나 하면서 생물 다양성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생물들 어떤 환경에 어떤 생물들이 우리 지질학적으로 이 지질 시대에 어떻게 번성해 왔는지를 봤고 그리고 그 환경에 생물들이 어떻게 다양해지는지 어떻게 진화하는지 봤는데 그 영향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그 판도를 굉장히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는 아마 한 3시간 후에 우리가 3주 후쯤에 볼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통합과학 첫 번째 내용 통합과학 2 첫 번째 내용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변화에 대한 얘기 이 지구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생물체들이 어떻게 다양해졌는가 다음 시간에는 살짝 좀 다른 주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생물 다양성, 이 지구의 환경 변화가 굉장히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인간이 뭘 했기 때문에 인간의 개발, 화학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지구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인 화학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물질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구과학과 생물을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또 화학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학 변화. 오늘까지는 살짝 교양스러운 얘기였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화학 변화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계산은 아니고 어떤 용어들이 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잘 앞에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가 특히나 주기율표 얘기했던 통합과학 원에서 주기율표 얘기했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통합과학 그럼 다음에는 어디부터 볼까요?